앞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의 중동 개입을 심각하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와 러시아의 갈등 상황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시간에는 먼저 터키와 러시아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최근에 IS의 그 문제가 심각한데요. 터키와 우리는 러시아가 협력해서 이 IS를 대항할 줄로 알았는데 뜻밖에도 러시아와 터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단기적으로 보면 시리아 대통령 알사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서방 세계와 또 그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 사이의 그 갈등이 그 원인과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터키 정부의 발표문에 나왔는데 러시아 그 전폭기에 격추된 그 조종사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터키 정부가 시리아에 있는 그 러시아 전폭기 조종사 시신을 수습하면서 러시아 정교의 의식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양도하겠다, 인도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며칠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해묵은 그 터키와 러시아의 갈등의 문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터키 정부가 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정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격추 사건의 배경에는 아주 오래된 러시아와 터키의 갈등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국제 정치나 뭐 역학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54년 이제 동서에로마 교회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고 서로 파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1453년경에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다시 말하면 지금의 러시아 정교의 본산지인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신앙의 활동은 보장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자는 서방 교회에 지원을 요청했지만은 그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의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그 총대 주교자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옮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터키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그다음에 러시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 정교의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지속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슬람의 황금기를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은 그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러시아의 정교의 역할이 굉장히 쇠퇴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러시아가 많이 막고 있었다.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교회 영역을 잃어버린 시기다, 상실한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슬람의 그 확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 그 패배로 인해서 그 뼈저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서구 사회는 15세기부터 이제 다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식민지 확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때부터는 그와 반대로 이슬람 세계는 19세기까지 또 이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모슬렘들은 암흑기를 맞이했다고 해서 서구 세계의 그 제압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아프리카 네네. 또 남인도 지역, 그다음에 남중국, 또 남필리핀 이런 지역으로 또 진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동부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이제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한때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교회를 박해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이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러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이슬람 세력의 확정을 지금도 제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터키 정부가 정치적인 그런 그 문제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역할을 앞장 세워서 이번 사건을 이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
그 화해 제스처를 보여줬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11월 13일부터 우리 파리 연쇄 테러 사건 이후에 프랑스 정부가 IS에 대한 그 지칭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IS, 이슬람 국가 이렇게 통일돼서 불렀는데 그 테러 이후에는 이제 IS와 다에시 이렇게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질문에 대한 것도 제가 종종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IS는 뭐 IS, IR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아 또는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국가다.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영어의 약칭이 IS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IS 이제 그 말은 아랍어로 다울라툴 이슬라미아 피 알 이라크 와 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의 약자인데 그 앞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따서 부르는 것이 이제 다에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에시는 이제 아랍어로 짓밟다, 이렇게 제압하다, 이제 그런 경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뜻인데 모슬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다. 네네. 진짜 다에시 저거는 모함마드가 세우고자 하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서방 국가가 그럼 우리도 다에시라 쓰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경험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IS 이슬람 국가를 표방했으면은 그 표방한 것을 우리가 그 국채로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고자 하는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실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IS라는 말을 사실 쓰는 것이 네네.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함마드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슬렘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칼리프 체제에 의한 모함마드의 가르침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사실 모든 모슬렘들의 그런 생각인데 네네. 그런 뜻을 받고 있는 또 잘 알고 있는 이 그룹들이 사실 이슬람 국가를 세웠다는 측면에서 IS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불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IS 하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테러 조직과 국가 체제로 그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이미 이슬람 국가로 현대사에서 등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인데 우리 파키스탄 생각하게 되면 그냥 군병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파키스탄 나라 이름이 이슬람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팍이라고 해서 이 파키스탄의 팍자는 거룩하다, 깨끗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스탄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파키스탄의 수도가 이슬람 아바드인데 우리는 풀어서 이슬람 아바드 얘기합니다만은 이슬람 아바드 다시 말하면 이슬람의 거주지, 본거지, 둥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네. 이미 1948년도에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독립할 때는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로 그들이 사실 그것을 세웠고 국제사회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IS도 그런 국가가 말고 다시 세속화된 서구 영향을 받은 그 파키스탄이나 혹은 또 탈레반이 관장했던 그런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네네. 진짜 모함마드가 원하는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이슬람 국가라고 그들이 명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체가 어떠하든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다에시보다는 오히려 IS라고 불러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네네.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 계승의 차원에서 지금도 이제 근대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런 국가 체제를 세우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에시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IS라고 불러주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네. 참 오늘 좋은 정보신데요. 정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몰랐다는 것이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좀 더 많은 계몽과 또 교육이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동 평화가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